온라인 판매 그리고 글로벌셀러로 해외에 판매하고 계신 분들께 기쁜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라이징의 레아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좀 허심탄회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외에 판매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창업을 하고 국내 판매하는 것들도 진행을 했다가 해외 제품을 국내에 파는 것, 그리고 국내 제품을 해외까지 파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구매 대행도 사실 미국, 중국 구매 대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지금은 해외 판매만 진행을 하냐면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은 해외 판매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해외로 판매하는 것들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 3년 전부터 성공하신 분들의 책이나 영상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16년부터 창업을 했는데 그때 아이템을 잘 만나서 갑자기 매출이 확 떴을 때도 있었고, 순이익이 혼자 1인셀러인데 2천만원, 3천만원 나다 보니까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좋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 아이템 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매출이 아이템을 잘 만나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흐름을 타지 않는 제품을 판매해야겠다라고 해서 신발을 수입을 했었는데 신발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소모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신발 생산이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매출 하락이 이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하기 싫더라고요. 코로나가 풀린다라고 해도 뭔가 플랜 B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책이나 영상을 자기계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때쯤 제가 자청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청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때는 컨설팅을 직접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만나 뵀을 때 제가 이런 매출 하락으로 굉장히 앞길도 좀 막막하고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에서 이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큰 기대를 하고 만났었는데 그때 이분의 이야기를 거의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오해하고 실망감에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 2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코칭을 받더라도 내가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청님이 역행자라는 책을 내서 저는 그 책도 끝까지 읽어봤는데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자주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거기서 실행하는 사람 몇 안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든지 구매 대행이든지 이커머스 판매를 시작을 하셨다면 일단은 실패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실행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인간이 유전자상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유전자가 원시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타고났대요. 제가 요즘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에 폭 빠져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 그 부자 고모 할머니가 했던 얘기 중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 때문에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맞나? 살짝 자본주의는 심리 게임이거든. 있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하는 감정이 있어. 그게 무슨 감정인데요? 상실감. 이룰 수 있어야만 큰 돈을 만질 수 있어. 더 많이 리스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우리는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판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모험을 시작하셨다라는 거는 굉장한 두려움을 이기고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커머스 판매를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이 전혀 없고 경험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몇 가지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실 때 제조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깊게 생각해서 내 제품을 판매해야겠다라고 해서 먼저 제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있으셨던 분들, 제조에 대한 감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처음에 상품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해야 되는 그런 많은 리스크들을 가지고 제조부터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온라인 판매를 먼저 해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제품이 잘 팔릴지,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이제 판매를 리셀링이라고 하죠. 네. 네,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를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주변에 제가 교육을 시작을 하고 나서 월 1,0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애기셀러고 저희도 대부분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려고 유명 브랜드사에 공급을 해달라고 한다면 초보셀러한테는 상품을 공급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매로 사서 해외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게 돼요. 미국이나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처럼 대부분 주문이 들어오면 소매로 사서 제품을 보내게 되는데요. 판매를 잘 하시는 방법은, 리셀링으로 판매를 잘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만 지켜도 판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명 닭등, 등 정말로 상품을 많이 등록하시면 판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디자인이나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상품을 많이 등록하시면 정말 판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요즘은 마켓에서 상품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초보셀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셀링을 하는 빅셀러 분들은 대부분 상품을 처음부터 4,000개까지는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판매가 안 되는 상품들을 가지치기처럼 쳐나가시는데, 이렇게 우선은 1,000개 이상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 고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처음에 하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알바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확률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검색량을 검색을 하고 상품 수를 검색해서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들만 등록하겠다, 이런 시간에 그냥 리셀링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상품을 업로드를 하셔도 확률적으로 판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상품을 제조할 게 아니고 리셀링이시잖아요. 그냥 상품을 등록을 꾸준히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상품 1개를 등록하는 것과 10개를 등록해서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게 팔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품을 많이 세팅을 하셔서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문제점을 봉착을 하게 되세요. 첫 번째는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사나 생산에서 이미지 저작권을 문제를 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제품을 누군가가 금세 바로 따라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제품을 다 따라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매로 사서 소매로 파니까 잘 나가는 샵 들어가서 따라서 올리게 되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작권 문제는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어디서 유통되는지도 모르고 가격이 무너져 있고 하다 보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로 판매를 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내용들을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판매에 대한 감을 잡으셨다면 대량으로 거래하는 유통업자가 되시는 거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수량을 스탁을 해놓고 꾸준히 판매해 볼 수 있는 유통업자가 되시거나, 두 번째로는 판매에 대한 감을 잡으셔서 이런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되는구나, 어느 정도 내가 팔로워들이 확보가 되셨으면 제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자가 되시거나 제조를 하시거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금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으셔야 할 수 있고, 제가 이 중간 단계에 있으신 분들, 지금 초보셀러에서 중급 셀러 정도로 올라오시는 분들인데 아직까지는 대량 사입이나 제조는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사랑 셀러랑 직접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셀러분들끼리 가격을 잘 지키시면서 우선은 이제 소규모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한국에 좋은 브랜드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내가 제조를 했는데 어떻게 유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은 상품을 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시고요. 글로벌 셀러분들은 이런 제 가격을 적정한 마진을 보면서 마케팅까지 할 수 있도록 판매를 진행을 해보시는 거 같이 연계를 해서 가보려고 해요. 네, 제가 이미지 저작권 문제로 셀러분들이 계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브랜드사와 얘기를 해봤는데, 담당자분들도 셀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해 주시는 건 매우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이 제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 있는지, 정말로 우리 쪽에서 유통을 하는 제품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제품의 가격도 무너지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재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셀러분들과 브랜드사 분들을 직접적으로 잇는 것들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텐데,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계신 브랜드사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셀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사 분들도 제품이 보여야 제품이 많이 팔리겠죠? 글로벌 셀러분들이 글로벌 이커머스에 상품을 올리시면 서로 가격을 지키면서 서로의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유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해외에 우리 브랜드 제품을 알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브랜드사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우리 글로벌 셀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사 분들은 만약에 공급하신 상품이 다이어트 차라고 하면 우리 글로벌 셀러분들이 다이어트 차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으시고 상품이 많이 등록이 되면 훨씬 더 제품이 검색이 되고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 한국에 있는 브랜드사 분들은 이커머스 시장에 제품을 노출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브랜딩을 도와주실 수가 있고요. 서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시겠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안서 좀 부끄럽지만 이 제안서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브랜드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는 셀러, 글로벌 셀러분들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밑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 상품을 공급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끼리 정말 한국에 있는 제품들, 브랜드 제품들 해외로 널리 알리고 애국하면서 윈윈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셀러, 한국 상품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글로벌 마케터 분들과 서로 협업해서 정말 한국의 제품들을 좀 널리 알리는 우리 글크리님들과 글로벌라이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비즈니스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밑에 링크로 꼭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